오늘은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 달러와 엔화에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경제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는 예상보다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물가가 둔화됐는데도 세계 경제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금리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일본 엔화 약세, AI 산업의 물가 상승 압력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현재 세계 경제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미국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입니다. 7월 미국의 헤드라인 PPI 연간 상승률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의 5.5%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였던 4.9%도 밑돌았습니다. 월간 상승률은 0.0%였습니다. 시장에서는 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근원 PPI 역시 연간 상승률이 4.2%로 전월 4.7%보다 둔화됐습니다. 월간 상승률도 0.2%로 시장 예상치 0.3%보다 낮았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미국의 물가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다면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이유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표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기존 60.1%에서 65.6%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AI가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요즘 AI라고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일부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자부품과 액세서리 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28%, 컴퓨터와 컴퓨터 장비 가격은 9.8% 상승했습니다.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필요하고 전력과 냉각시설도 필요합니다. 결국 AI 산업의 폭발적인 투자가 특정 제품과 인프라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AI가 미국 전체 물가를 좌우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루터스 분석을 보면 미국 PC 물가지수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 액세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정보기술과 하드웨어 등의 비중은 2% 미만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AI 때문에 미국 금리가 크게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AI 산업이 더욱 커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 내부 인사들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치몬드 연은의 박힌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떨어진다면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데이터에서도 고용 여건이 취약하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계속될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미국의 금리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가는 조금 진정되고 있지만 연준이 완전히 안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시장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8월 첫째 주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20만 9천 건으로 전월 20만 건보다 증가했고 예상치 20만 2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 고용시장이 아직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보다 한국 입장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이른바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 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해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2018년 이후 조직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자료에서는 한국을 중국과의 연계 물량이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 역시 중국에서 부품이나 원자재를 조달하고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이 제품 가격이나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 중동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통제 주장에 대해 거짓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필요한 무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정유기업 아람코의 정유소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왜 금융시장에 중요할까요? 바로 석유 가격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올라갑니다. 결국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려워집니다. 즉, 중동의 전쟁 국제유가, 세계 물가, 미국 금리 주식시장.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 일본 엔화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본의 7월 기업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7.2% 상승했습니다. 전월의 7.3%보다는 낮지만 2개월 연속 7%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9월을 시작으로 연내 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엔화 매입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당국이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외환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진다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엔 환율 변화가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 영국 경제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영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은 1.2%였습니다. 전기의 0.9%와 시장 예상치 1.1%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월드컵 특수에 따른 소비 증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실적도 눈에 띕니다. STOXX 6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 유럽 주가 상승 뒤에 숨은 그림자. 유럽 STOXX 유럽 600 지수는 연초 이후 약 1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를 유럽 경제의 전반적인 호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끈 기업들이 주로 전통산업에 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유럽 기업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미국의 관세 문제까지 겹치면서 유럽 기업들의 해외 사업 환경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유럽 증시가 계속 상승하려면 유럽 내부의 소비와 수요가 살아나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경제가 반드시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오늘 자료를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물가입니다. 미국 P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금리입니다.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입니다. 전쟁이 확대되면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회피 단속이 강화되면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 엔화입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엔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AI입니다.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관련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8월 13일 기준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미국 S&P 500은 약 0.7% 상승했고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OBP 하락한 4.6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KOSPI는 3.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7.07달러로 2.15% 하락했고 금 가격은 약 1.31%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9월 금리 동결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현재 미국의 물가가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데 일단 안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값은 왜 중요할까요? 자료에는 금 가격 상승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불안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금은 경제가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만 볼 것이 아니라 금, 달러, 국채금리, 국제유가를 함께 살펴봐야 세계 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과거와는 다른 경제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리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비교적 단순한 정책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복잡합니다. 팬데믹, 중동 전쟁, 공급망 변화, 미중 갈등 등 공급 충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이즈가 지적한 것처럼 중앙은행들은 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릴 수 있지만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가격처럼 공급 충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금리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한 다음 주요 경제 지표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비가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은 결국 소비입니다. 소비가 강하면 기업 실적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된다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가, 고용, 소비, 금리 이 네 가지 지표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통해 살펴본 세계 경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물가는 조금 진정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9월 미국 금리 동결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관련 비용 상승, 미중 무역 갈등, 중동의 군사적 긴장, 일본 엔화 문제, 유럽 경제의 구조적 약점이라는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뉴스만 보고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만 보지 말고 유가를 보십시오. 유가만 보지 말고 환율을 보십시오. 환율만 보지 말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정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 한국 기업과 우리의 생활물가, 대출금리, 주식시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미국 물가가 둔화됐다고 해서 세계 경제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금리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 AI, 환율이라는 네 가지 변수를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금과 같은 자산을 판단하실 때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만 보지 마시고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국제 경제의 변화가 숨어 있는지 꼭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